자, 우리 환경부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뭐를 갖고 왔냐? 얼마 전 아니죠. 사실 초긴 한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20년 친환경차 보조금이 확정이 됐어요. 전기차가 최대 1,800만원, 수소차가 4,000, 진짜 많네. 4,250만원, 이런 친환경차 보조금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 원래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이 오면은 초기에 보조금을 넣고 나중에 이 산업이 성숙하게 되면은 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친환경차 보조금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초반에 많이 주다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게 잘 팔리니까 보조금을 점점 줄인단 말이에요. 성능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보조금을 많이 안 줘도 개인들이 선택을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그린 뉴딜 같은 걸 굉장히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줄이지 않고 한 대당 들어오는 보조금은 축소했지만은 차량 숫자를 늘려서 보급 확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전체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세제 혜택도 연장했죠. 이번 그린 뉴딜에 어떻게 보면은 사전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환경 규제가 굉장히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들었죠. 어떤 환경 규제가 강화되냐면은 2021년부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를 판매하면은 벌금이 붙을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죠. 왜냐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야, 이거 빠꾸 안 할 것 같은데, 가솔린 차를 한 대당 판매할 때마다 벌금을 한 대당 물리겠다는 말은 가솔린 차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죠. 빡시게 올려서 가솔린 차가 지금 가격이 전기차보다 낮다고 하지만은 니네 같은 경우에 벌금을 올려서 반강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막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솔린의 엔진을 사실상 퇴출을 초읽기를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밀고 갈 것 같아요. 2021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급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거다. 왜냐면 내연기관 차를 팔면 팔수록 한 대당 가격이 800만 원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벌금은 없지만 친환경차 가격은 보조금으로 내리고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나니까, 초기는 넘었죠. 사실은 초기는 조금 넘은 것 같긴 한데 가솔린차 가격은 올려서 가격 경쟁력을 비슷하게 만들겠다, 가격 특이점을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보조금을 넣고 벌금을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건데, 자, 이거에 발맞춰서 영국 같은 경우는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는 많죠. 프랑스는 2040년, 독일은 2030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덜란드도 2030년, 스페인도 2040년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됐는데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2035년부터 서울에는 휘발유차가 못 다닌다. 진짜입니까? 야, 이거 실화인가 싶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203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녹색 교통 지역에서 운행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대문 안에 이 중요한 뭐가 몰려있는 데는 금지시켜서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린 뉴딜 뭐 이런 데 들어간 거긴 한데, 시내버스, 택시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겠고, 관용차 이런 건 당연하겠고, 전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차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강제적으로 이거를 앞으로 땡기는 거죠. 뭐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더 가져오면은 김해시도 있어요. 자, 김해시. 갑자기 김해를 갖고 온 거는 지방도 한다고 보여드리려고. 김해형 그린 뉴딜도 있습니다. 이 형이 브라더가 아니고요. 김해형도 그린 뉴딜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벌금을 매기고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반강제적으로 변곡점을 만드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정말 삐삐가 없어졌듯이 생각보다 이게 빨리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변곡점이 그렇게 빨리 오면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게 빨리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전부 다 여기다가 내연기관 퇴출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코앞에 와 있어. 생각보다 빠른데 정말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로 가려고 하겠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미 1위죠. 지금 글로벌 판매 1위인데 내연기관 퇴출을 뭐 합류했고요. 현대차가 중요하죠. 우리는 현대차는 2030년에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엔진 신차 출시를 중단한다. 10년 뒤면은 이제 우리가 가솔린은 신차가 없다는 거예요. 신차 중단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 전기차를 미친 듯이 올려서 이거를 골든 크로스를 내겠다는 거죠.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를 올리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면 현대차는 아웃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글로벌 정책이 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강제적으로 골든크로스를 내야 되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연초긴 하지만 내연기관 출시를 2030년엔 중단하겠다. 사실상 10년 뒤에 신차를 중단한다는 거지. 신차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을 연구해야 나오는 건데, 지금부터는 사실상 내연기관 엔진 신차 연구를 거의 중단하는 거죠. 이거 몇 년 연구해야 신차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소나타 뭐 7, 8, 9 이게 나오는 게 뭐 1년 연구해서 그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30년에 이거를 발표를 안 한다는 거는 2020년 초반 2025년 근처로 가면은 이미 내연기관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고 전기차로 완전히 올인을 하겠다. 사실상 현대차의 어떤 주가나 현대차의 미래는 이 전기차 올인이 통하냐 안 통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린 뉴딜 할 때 이거 보셨죠? 여기 부회장님이 나와서 전기차 글로벌 1위가 되겠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글로벌 1위. 테슬라를 이기겠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 지금 점유율이 훨씬 높긴 한데 이제 앞으로 경쟁률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테슬라를 따라잡아서, 지금 도요타가 가장 많이 파는데 10%거든요. 폭스바겐 한 10% 근처라고. 글로벌로 전기차 10% 반드시 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거 지금 17만 1,000원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전기차 1위로 간다, 이거 진짜 100만 원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제가 이거 현대차는 주식이 없습니다. 없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없다기보다는 살 타이밍을 놓쳤죠.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이 선언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에이, 야, 내연기관이 현대차가 얼마나 큰데, 공장이 몇 개고 그거 관련된 게 쫙 깔린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련했죠. 그게 98,000원이었는데 그게 10만원이었는데 그게 따블었어요.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꾸면 망하게 생겼죠. 그냥 가만히 그 공장 들고 있다고 뭐가 돌아가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테슬라를 뭐 따라잡을지 모르겠는데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이상만 가져가면은 와, 이게 대단한 미래가 있다는 걸, 그렇게 빨리 올 거라는 걸 눈치를 못 챈 거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이게 지금 현대차는 그런 상황이고 경유차는 더 빠릅니다. 경유차나 경유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뭐 역사의 뒤안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환경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상 경유차의 종말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은 출시를 못할 정도로 뭐 벌금이 세게 붙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성능과 연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2025년경 같은 경우에 사실상 경유차가 소멸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급진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저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클린 디젤 정책을 사실상 많이 폈는데 불과 한 7, 8년 전에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 엔진, 디젤 정책을 굉장히 정부가 미룬 적이 있었는데 2018년에 클린 디젤 정책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뭐 2030년까지 뭐 퇴출 계획, 이제 반대로 참 그 역사? 삶이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클린 디젤 그랬다가 이제는 퇴출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참 뭐 인생은 모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소트럭 니콜라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핫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쪽 경유차, 경유트럭, 디젤 뭐 이런 엔진 시대에는 뭔가가 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그 우리 현대차가 꼭 수소하면 현대죠. 자, 트럭 하면 현대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자, 트럭 하면 현대죠. 자, 뭐 하여튼 뭐 그러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이거 현대차 광고는 아니고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걸 해주고 있냐? 저공해차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잘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별 보조금이 있어요. 국고 보조금은 얼마가 나오냐? 이거는 차량마다 달라요. 들어가 보시면 차량마다 쫙 있는데 이게 차량의 성능에 따라서 얼마나 더 연비가 높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8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국고 보조금이 국가에서 주는 게 차에 따라서 뭐 840, 740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성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이거 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정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차가 많이 굴러가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최대 지원금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잖아. 잠깐만, 울릉군에 울릉도 말고 딴 게 있나? 잘 몰라서. 독도? 독도는 차가 못 다니잖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울릉군에서 차를 사면은 무려 국가지원금 빼고 1,820만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수륙양용으로 만들어라. 독도까지 수륙양용으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각 지자체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줍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은 한 450만원 근처고요. 경북, 경남 뭐 이런 데 가면은 한 1,000만원. 되게 아까 국고보조금하고 더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주는데, 수소차는 확정값이 있습니다. 수소차는 국가보조금이 2,250만원이고요.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은 강원도가 최고네요. 강원도에서 수소차 차면은 보조금이 4,250만원입니다. 5,000만원짜리 차면은 750만원 사는 건데, 수소차가 뭐 한 6, 7천 내겠죠? 그러니까 2,000 뭐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전기차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4,250.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수소차는 보면은 재밌는 게, 시장에 나와 있는 유일한 수소차가 현대차 넥소래요.
야, 이거 넥소 보여주면 광고 같잖아. 광고 아니고요. 이게 유일한 차가 이거랍니다. 야, 이 유일한 수소차구나. 그거 몰랐네. 국가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차가 요거랍니다. 요걸 사면은 2250만원 깎아준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현대차가 넥소가 뭐 잘 팔리고 있다 그럽니다. 요거 수소차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도 역시 있죠. 수소차는 훨씬 세요. 굉장히 뭐 많이 주는 편이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보조금은 좋단 말이야. 전기차하고 가격이 뭐 어느 정도 뭐 유가까지 치고 뭐 그런 비스무리하게 친다고 쳐도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 저 같은 경우에 이거잖아요. 야야 잠깐만, 이렇게 많이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목표치 자체가 2019년에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 목표치가 더 높아요. 이게 그린 뉴딜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목표치를 채우면은 지금 당장에 달릴 전기차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돈도 많이 주니까 가솔린 차와 가격 경쟁력이 있단 말이야. 있다 보니까 많이 샀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 샀는데, 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충전이잖아요. 이게 충전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큰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환경부에 따르면은 얼마 충전기가 18,000개 정도 있죠. 이 정도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판 뉴딜 2025년 발표된 거를 잘 보시면 그 세계 펀드 중에 하나가 뉴딜 인프라 펀드라는 게 있어요. 수소차 보급, 전기차 보급의 인프라에다가 돈을 넣겠다는 펀드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소차,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소를 만드는데 돈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죠. 170조 중에 얼마인가 넣겠죠. 이게 한국형 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부는 그럼 뭐 어떤 걸 보여주냐? 전기차 메가스테이션을 만들겠다. 이거 발표된 거예요. 전기차 메가스테이션. 이게 뭔데? 메가스테이션 이런 거 충전소긴 충전소인데 거기다가 쇼핑몰 같은 거를 더해서 뭐 코엑스 같이는 안 되겠지만은 쇼핑이나 백화점이나 뭐 이런 걸 더한 미래 복합몰을 만들겠다. 환경부가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메가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뭘 넣겠죠. 롯데하고 손을 잡을지 뭐 어디하고 손을 잡을지 홈플러스하고 손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메가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층이나 뭐 이렇게 지하에는 충전소 쫙 늘어놓고 여기는 영화관, 여기는 뭐 쇼핑, 여기는 뭐 하는 거를 서울 도심에 만들겠다. 계획입니다. 실제로 만들 거예요. 여기에 돈을 넣자는 게 뉴딜 뭐 그런 거니까 당연히 만들겠죠. 2023년까지 권역별로 4개의 메가스테이션을 만들겠다. 근데 그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죠. 뉴딜 민자사업 스타트 1호가 이제 수소충전소. 일단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까는 거를 뉴딜 아까 170조의 돈의 일부로 하는 거고, 전기차 충전업계는 놓았죠. 야야야 잠깐만, 안 그래도 물 들어오고 있었는데 정부가 여기 완전 댐을 만들어서 물을 콸콸콸 붓고 있으니까 지금 놓았어. 여기 뭐 그린 뉴딜 동참을 선언하겠다. 뭐 충전기 아까 1.7만 개인가 그렇다며, 야 4.5만 개 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 1억 불, 뭐 100만 대 달성, 뭐 지금 뭐 전부 달리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게 주유소잖아요. 이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점점 내연기관의 시대가 정말로 가고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차가 반강제적으로 아니면은 기술의 발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주유소는 큰일 났거든요. 주유소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충전소로 어떻게 하면은 변화하거나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유소는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충전소를 같이 설치하게 되면은 뭐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유소의 트랜스포메이션 이라 그러는데 GX 칼텍스가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있죠. 이게 언제 빛을 발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가솔린이라든지 전기 수소차를 뭐 동시에 충전하거나 토털 에너지 스테이션 그러는데 얘도 변신해야겠죠. 아니면 죽을 테니까 변신을 안 할 수가 없고, 지금도 주유소가 뭐 매년 몇 개씩 뭐 문을 닫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것 중에서 수소 충전소 짓겠다 그러니까 효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웃고 있죠. 정부가 돈을 넣은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거기 충전소 짓는 기업이었는데 뭐 물 들어온다고 거기다 빨대를 막 이만한 거 꼽아서 물을 막 쏟아붓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노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방긋 웃고 있다는 거고. 자, 환경부의 자료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2025년까지 충전기를 45,000대 정도를 뭐 보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거가 아마 사기업 쪽에서 정유소를 충전기 쪽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아마 빠르게, 바꾼다기보다는 같이 하겠죠. 처음에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연도별 전기차 보급 현황에 나오는데 일단 뉴딜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렇게 올라가리라는 거에는 거의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20년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 세제 혜택이 매년 줄어듭니다. 보조금도 사실 매년 줄어들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거는 초기에 퍼지지 않았을 때 해주는 거지, 퍼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니까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린 뉴딜을 굉장히 맨 앞에다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굉장히 강하게 좀 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이런 거죠. 디젤차나 경유차 같은 경우에 조기 폐차하면은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뭐 충전소 같은 거를 찾는 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쭉 보면은 전기차가 2025년까지 113만 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 이게 될까 싶은데 진짜 113만 대가 만약에 도로에 깔리면은 우리는 2025년 근처에 되면은 보는 차의 상당수가 전기차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전문 충전 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수소차도 있죠. 뭐 20만 대 수소 충전기 뭐 450대 그러는데 전기가 쭉쭉 나갈지 수소가 쭉쭉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걸 받아봤어요. 대충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게 발로 한 거니까 대충 알아들으세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통 비싸네. 원래 차량 가격이 4,600만 원에서 이게 비싼 거는 6,000 정도까지 가요. 대충 나와 있는 가격이 실제 뭐 가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일반 차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게 한 2천만 원 초반대로 나옵니다. 국가보조금이 나온다는 거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도 좀 줄이고 그렇게 줄여서 전기차하고 일반 차의 가격 차이가 대충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전기차가 1,000만 원 정도 비싼데 뭐 연료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해서 연간 유지비 차이가 122만 원? 이 정도 하니까 한 7, 8년 정도 타면은 거의 뭐 비슷하게 뽑는다. 이런 게 아마 지금 일반적인 정도의 숫자인 것 같고, 이런 숫자를 넘어서 요즘에는 많이 팔립니다. 생각보다. 테슬라가 등장을 하면서 상반기에 수입차가 3위가 전기차가 됐어요. 테슬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열풍을 사실상 불러오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상반기에 없었잖아요. 수입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전기차 모든 모델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테슬라가 6,800대가 팔렸으니까 상반기에만 등장하자마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0일 날 뭐 승부수 하면서 뭐 아이오닉이란 걸 공개하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성능도 거의 양쪽 다 이쪽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지만 2030년 이후에 내연기관 신차를 출시하지 않겠다는 거는 내연기관 신차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드라이브를 낮추고 있고 이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 품질도 굉장히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쪽에 정부가 돈을 저렇게 주니까 차량 판매하는 브랜드들도 이쪽을 팔아야겠죠. 이쪽을 팔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부가 그 돈을 그대로 기업에 준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판촉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고 가격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뭐 브랜드 광고는 아니고 기아건 르노 삼성이건 어디건 다 중고차 아니면 뭐 요즘에 전기차 전부 난립니다.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르노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 이런 데 효과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지자체 보조금 넘어서 자체 보조금까지 준다 그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가격 경쟁력까지는 뭐 벌금으로 올리고 보조금으로 낮춰서 얼추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굉장히 빠르죠. 2017년만 해도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얼추 온 것 같고, 이젠 남은 거는 성능 아니면 아까 인프라 깔린 거, 이런 거를 얼마나 깔려서 정말로 골든 크로스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가솔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일단 유효기간이 눈에 보이잖아요. 2030년인지 2020년 뭐 중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정말로 유효기간이 친환경차가 뭐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고, 특히 그런 걸 떠나서 이 환경부에서 특히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게 그런 걸 떠나서 환경을 생각해서, 자, 미세먼지, 뭐 가스,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때 좀 친환경차를 많이 선택해 달라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선택해 달라는 게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그린으로 우리가 아니면은 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이쪽을 정부도 보조금을 많이 줄 테니까 좀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게 환경부 형님들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삐삐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정말 이렇게 정부가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돈을 쏟고 그러면은 뭐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우리 도로에 많이 보일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테슬라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제가 아파트 돌아다니는데 테슬라 차 몇 대 보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현대차의 그 전기차도 많이 보일 텐데 이건 봐도 모르니까 가솔린차인지 전기차인지 모르겠는데, 와, 테슬라는 어느 순간부터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보다 이제 더 이게 가속화 된다는 거니까 삐삐처럼 어느 순간에 전기차의 시대로 확 넘어가는 그날이 굉장히 빠르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기차를 딱 한 번 타봤거든요. 언제 타봤냐면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자율주행차가 있었어요. 이게 전기차였죠. 자율주행차를 타고 앞을 까만 화면으로 덮은 다음에 한번 타보세요 해서 샌프란시스코 도로를 전기차를 이렇게 딱 시험주행한 적이 있었는데, 전 안 타봤으니까 처음 타보고 놀랬던 게 이게 뭐랄까? 일단 소리가 잘 없어요. 소리가 이게 간다 이런 느낌밖에 안 나고 휙 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희한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가솔린차는 우웅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웅 하면서 가요. 느낌이 무슨 모기 그래 윙윙 뭐 이런 소리 같은 게 윙 하면서 가는데, 야,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확실히 가솔린차보다는 승차감 자체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성능 자체도 정말 빨리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아마 가솔린차를 성능으로 넘기는 거는 요즘에 다들 여기에 올인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릴 텐데, 과연 인프라가 얼마나 빨리 깔려서 우리에게 얼마나 편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겠죠.